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오늘 뭔가 여기가 되게 그득하지 않나요? 오늘의 메인 요리는 어묵 전골입니다. 지난번에 일식의 기본인 이치방 다시, 그러니까 1번 다시물을 이용해서 계란찜과 계란말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끼리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묵 전골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정통으로 일식 요리를 배워서 이치방 다시를 먹어보니까 일본 현지의 이자카에서 먹는 오뎅탕은 정말 맛이 좀 달랐어요. 사실은 멸치와 무를 활용한 그런 육수가 조금 더 우리 입맛에 맞다고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치방 다시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육수와 함께 또 어묵 전골에 들어가면 포만감도 주면서 예쁘고 맛있는 유부 주머니까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유부주머니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유부주머니 약간 손이 많이 가지만, 그리고 사실은 쿠팡에 검색하시면 냉동 유부주머니도 있어요. 하지만 만드는 법을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셨다가 우동이나 뭐 전골이나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부주머니는 약간 만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당면도 미리 불려놨고요. 쪽파도 씻어놨고 채소들도 이렇게 씻어놨는데,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부주머니를 묶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손질을 해가지고 데쳐볼까 합니다. 뭐 부추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이파리 쪽만 쓸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 하얀 부분은 소로 쓸 수 있게 조금 다져 놓을게요. 자, 리본으로 쓸 쪽파를 먼저 데칠게요. 살짝 넣었다가 얼음물에 담궈서 살짝 식혀주고요. 종이에 얹어서 물기를 빼둘게요. 정말 살짝만 넣었다가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당면도 제가 한 1시간 정도 불려놨는데 2분 정도만 데쳐가지고 꺼내볼게요. 그리고 또 유부주머니를 전골에 넣어서 익혀서 볼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안 익히셔도 돼요. 벌써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꺼내서 물기만 좀 빼놓을게요. 유부를 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유부는 두부를 튀겨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 냉동 상태에서 꺼내면은 여기가 되게 까슬까슬해요. 여기 묻어있는 그 기름기를 없앨 겸 데쳐서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얘가 가벼워서 둥둥 떠오르기 때문에 눌러가면서 한 3분 정도 데쳐주셔야 돼요. 꽤 많은 기름 냄새가 나요, 여기서. 데치고 나면은 이렇게 건져서 물기를 좀 짜야 되는데요. 얘를 비틀어 짜면은 모양이 너무 찌그러지니까 4-5개씩 모아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물기를 빼줄게요. 그래야 다음 작업이 쉬우니까요. 유부 주머니를 해서 밖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끄트머리만 이렇게 잘라줄게요. 여기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열어주는데 얘도 다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손바닥으로 납작하게 짜라고 말씀드린 게, 구멍을 오프닝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소를 만들 건데 이 친구는 그냥 다져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댁은 다른 고기를 넣기도 하시고 뭐 두부를 꽉 짜서 하시기도 하고, 양파나 당근 같은 채소도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양파도 좀 다져놓고 당근도 좀 다져놓고, 또는 집에서 잡채가 데워 먹어도 좀 맛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다 다져가지고 유부주머니 안에 넣어서 만들어 드셔도 맛있어요. 양파 아주 조금 다졌고 당근도 조금 다져 넣을게요. 뭐 부추든 쪽파든 집에 있으신 걸로 초록색 채소도 좀 다져서 넣어줄게요. 뭔가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맛있겠죠? 직접 요리하는 이런 행복도 분명히 크니까요. 당면은 아까 건져서 붓지 말라고 참기름을 코팅을 해놨거든요.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소에다가 넣어볼게요. 당면에 양념을 해줄 건데요. 간 마늘 한 티스푼, 간장을 한 테이블스푼. 집에 갖고 계신 뭐 자투리 야채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뭐 버섯 넣으셔도 되고 고기 넣으셔도 되고요. 마늘하고 간장하고 당면에 코팅을 참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참기름은 더 이상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만 해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후추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유부주머니 소가 아주 심플하게 완성되었어요.
아까 처음에 갓주부시를 쓰지만 한국식과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육수 내기 재료는 무가 있고요. 양파, 큰 다시마, 얼굴만한 다시마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시마 넣고요. 김장철 되면 무랑 배추가 되게 맛있잖아요. 큼직큼직하게. 큰 거 같으면 한 3분의 1 정도 쓰시면 돼요. 국물용 멸치는 사실 이거는 갓주부시 향이 조금 더 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줌 정말 크게 비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장 머리 제거하고 쓰세요.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자, 무 넣고 양파도 얘는 건져 넣을 거기 때문에 한 반 개 정도 크게 썰어가지고 덩어리로 넣어서 나중에 무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건져낼 거예요. 갓주부시 우리는 방법은 그냥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갓주부시 한 줌 넣으시고 그냥 불을 끄시면 돼요. 포인트는 갓주부시를 넣고는 푹푹 끓이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육수는 한 번 낼 때 좀 넉넉하게 해두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어묵 전골은 먹다 보면은 어묵도 추가하고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국물이 더 필요해지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살아서 이 물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광고는 아닙니다만 이 고래사 어묵에 물떡 포함된 이 어묵 꼬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거 아예 다 이렇게 꽂아서 나오니까 캠핑 가거나 할 때도 너무 편할 것 같고 꼬치 작업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시마도 너무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마는 무조건 찬물부터 시작을 해서 끓어오르기 직전에 빼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물이 전체적으로 일렁일렁하니까 빼낼게요. 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갓주부시 육수 낼 때보다는 조금 물이 우러나도록 좀 끓인 다음에 불을 끌 때쯤 돼서 갓주부시를 넣어줄게요. 그냥 한 주먹 크게 넣고 불을 끌게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갓주부시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육수 준비는 끝났고 이 육수가 이제 우려지는 동안에 우리는 유부주머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을 넣는데 반 조금 넘게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워 넣는 것만 작업을 해놓고 한 번에 이제 묶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요. 허리띠를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너무 잡아당기시면 얘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는 위를 복주머니처럼 모아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오므려서 데쳐놓은 쪽파로 이렇게 감아서 이게 훨씬 좀 귀엽긴 하죠. 자, 이렇게 귀여운 유부주머니가 완성이 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요. 헹궈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냄비에 물을 좀 끓여뒀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담가서 기름이 좀 빠질 수 있도록 한번 데쳐내 주시면 돼요. 갓주부시가 다 가라앉았고 우러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번 걸러줄게요. 와, 육수 색깔 예쁘죠? 육수에서 사실 갓주부시가 지저분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버리고 무만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놨어요. 무는 더 끓여서 더 육수를 내도 괜찮으니까 어묵 이렇게 넣어주시고 물떡도 붓지 말라고 사이사이에 넣어볼까요? 우리의 귀여운 유부주머니도 터지면 안 되니까 위에 놔야지.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당근도 꼬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V자로 이렇게 홈을 파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꽃 모양 같은 게 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썰어 주시면 꽃이 되는 거죠. 쿠키 커터 찍는 것보다 이게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이제 여기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팽이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빨간 고명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홍고추 어슷어슷 썰어주시면 되고, 지저분한 게 싫으시면 이렇게 씨를 좀 털어가지고 넣으시면 좋겠죠. 만약에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넣으시는데 이거 들어가면 맛이 또 확 변할 수가 있어서 어슷하게 썰어가지고 씨를 좀 털어내고 매운맛을 좀 최소화해서 고추 고명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데비스 키친에서 요리 가르쳐드린 것 중에 제일 한식 같은데요. 자, 이제 육수를 붓고 끓여볼까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끓여도 돼서
불을 올려서 부글부글 끓여보겠습니다. 얘가 끓어오르는 동안에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 대파 흰 뿌리. 초록색 이파리보다 이 향이 달큰하게 올라오거든요. 썰어서 보울에 담아 놓고요. 저의 꿀팁은 이 만들어 놓은 육수를 잠길 때까지 먼저 섞는 거예요. 약간 미지근한 물을. 그럼 여기 파향이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간장을 거의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 두면은 파향이 이렇게 우러나가지고 정말 맛있는 이제 소스가 되고요. 염겨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각자 이제 소스 볼에 하시면 되고 이제 마저 끓여보겠습니다. 재료들이 육수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면 전체적인 간을 할 건데요. 진간장 2 테이블스푼 넣고 미림도 1 테이블스푼 부글부글 끓여볼게요. 끓이면서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국물이 끓어오르니까 올라오죠. 간은 정말 개인의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장을 너무 넣다 보면 색깔이 너무 진해져요. 그래서 간장으로 한 90% 간을 맞추시고 그래도 싱겁다 하시면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돼요. 육수 때보다 색깔이 조금 우러났죠. 부글부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유부주머니가 이제 빵빵하게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청홍고추 고명을 얹어주시고 쑥갓을 이렇게 어묵전골 완성입니다. 부글부글 너무 맛있게 끓고 있죠? 자, 한 그릇 완성입니다. 얼른 드세요. 이거 유부주머니는 좀 너무 뜨거울 거예요. 조심하세요.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음.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 어묵전골에는 절대 마늘 넣으면 안 돼요. 뭔가 섬세한 갓조부시 향과 이런 게 다 눌러져서 1차 밖에서 다 같이 먹고 집에 들어가서 2차로 술 마실 때 딱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추운 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순도순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어묵 전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육수를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고 어묵이랑 물떡이랑 건져 드신 다음에 우동사리를 넣어서 끓여 드시면 또 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밤새도록 계속 리필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 긴 겨울밤에 따뜻하게 끓여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디님들도 지금까지 계속 최애가 갱신되고 있거든요.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